낮에는 귤과 생강을 팔고 밤에는 글과 생각을 파는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의 저자 김경욱입니다. 저는 사업기획팀에서 손익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환율이나 유가가 변동됐을 때 우리 사업부의 손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재밌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었죠. 재미없는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엑셀 안에서 되게 많은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살아있는 숫자인가? 정말 실제 존재하는 숫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컸고 저랑은 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죠. 시작을 했을 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마트인 것 같다. 사실 마트는 되게 전통적인 상거래와 유사해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잘 떼와서 좋은 가격에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면은 문과생인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트를 하게 됐죠. 미친놈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못 가서 날린 그 회사를 왜 굳이 때려치려고 하냐라는 친구부터, 그래서 그거 때려치고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마트 한다고 하면 마트를 굳이 왜 하려고 하냐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았죠. 군산에서 일하는 거의 장점은 사람들끼리의 정을 느꼈던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우리가 계속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들이 결국에는 그 정에서 다시 발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한 가지는 서울에 비해서 경쟁의 강도가 조금 덜해요. 아무래도 서울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가 상당히 세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만한 경쟁의 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의 강도는 덜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경쟁의 강도가 덜하다는 건 시장의 크기가 작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가 장점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뭔가 시장이 수도권과 지방은 분명히 다르긴 다르죠. 지방에서의 삶이 서울의 삶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군산이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모으는 것 이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죠. 많이 모았어요. 1년에 회사 다니면서 모을 수 있었던 돈보다 지금 1년에 장사를 하면서 모을 수 있었던 돈이 훨씬 더 커요. 2배? 사실 지금 통장을 못 보는데 왜 그러냐면 돈이 얼마가 모이고 있든 상관없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월화일체의 삶이기 때문에 눈 뜨면 일하는 거고 눈을 감으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을 모아도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돈을 쓸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은 가끔 들죠. 책에는 남대리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쓰긴 했지만 남대리는 실존합니다. 네, 실제 남시성을 가진 대리님이 계시고 그분이 메인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 또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공부만 많이 했던 친구들한테 부족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덧댔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봤던 거고, 우리가 진짜 밖에 나가서 사업하려면 이건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안 하면은 생존하기가 어렵구나라고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남대리가 완성이 되게 됐죠. 장사는 싸가지 있는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싸가지라는 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친절하다 혹은 예의가 바르다라는 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2차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이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심정적으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 할 때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도에 보면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최고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려면 싸가지 있는 장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 가게에서 뭐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는 건 사실 선택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생존의 방법이었죠. 사실 저는 글쓰기를 할 때 언젠가 책을 내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지 내가 언젠가 확실하게 책을 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녁에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텅 빈 매장을 지키면서 글을 썼던 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선배들은 이런 장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배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체화하는 과정이 글쓰기였고,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글쓰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글로 써내려가서 이 글이 나온 이후에 내 모습이 글쓰기 이전의 내 모습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됐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글쓰기를 썼던 거고, 그래서 글쓰기가 저는 참 좋았었어요. 누가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글을 쓰면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해주고 야 이건 무조건 책으로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글을 쓰는 데까지 되게 어려운 과정이 많았고,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 생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치이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 써 나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기회가 나한테도 올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직장인의 미덕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는 거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지 출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원고를 축적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쌓아가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